결론부터 말할게요.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만든지 설명해 주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은요, 아이폰 SE3였어요. 애플로부터 아이폰 SE3를 대여받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며칠이 지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유튜버 리뷰용 채널에서 새끼야 마 다 했어. 카메라, 배터리 뭐 등등등 나올 게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색다르게 해볼 게 없나 가만히 보다 보니까 SE3 하면 그래도 가장 큰 장점이 칩이잖아요. 이게 가성비로만 따지면 진짜 미친 수준인 게 이 휴대폰의 가격이 $429인데 긱벤치 점수가 멀티코어 기준 4,601점이 나오거든요. 이걸 달러당 점수로 환산하면 1달러로 10.7점을 사는 셈이에요. 근데 같은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낸다고 알려진 레노버 리전 Y90의 경우 긱벤치 점수가 멀티코어 기준 약 3,800점에서 4,000점 사이를 내줬습니다. Y90이 433달러부터 시작하니까 1달러로 고작 6에서 6.3.5치의 성능만 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칩셋이 고작 4.7인치짜리 화면에 갇혀있다니 이게 얼마나 원통해요. 영혼이 필요한 육체에 갇혀버린 것 같은 이 친구를 해방시켜주자는 신념으로 강점인 칩 성능만 활용하고 기존 디스플레이나 기타 폼팩터는 쓰지 않는 극단적인 활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래도 CPU 플러스 GPU 칩 성능을 극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역시 게임이고, 또 게임이란 콘텐츠는 큰 화면에서 해야 제맛이니까 이 친구를 마치 콘솔 기기처럼 TV 화면에 연결해서 게임기로 변신시켜보자는 나름 체계적이고 미친 결론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특히 이게 나름 칩 성능에 비하면 가격이 많이 저렴하니까 집에 콘솔이 없다면 이거 대신은 어림도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뻘짓 혹은 실험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집에 TV나 모니터가 있다고 가정하고, 첫 번째 준비물은 라이트닝 투 디지털 AV 어댑터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이폰에서 보이는 화면을 외부 디스플레이로 옮겨주는 장치가 필요해요. 물론 애플 TV 같은 걸 이용하면 무선도 되기는 되는데 아무래도 무선은 연결이 불안정한 것도 있고, 일단 애플 TV는 비싸니까 유선으로 연결해 봅시다. 아이폰을 들고 와서 충전 포트에 라이트닝 단자를 꽂고 이쪽에는 HDMI 케이블을 연결하면 끝입니다. 네, 여기 보이는 포트를 통해 충전 케이블을 또 꽂을 수 있기 때문에 화면을 내보내면서 동시에 충전도 가능하겠죠. 어쨌든 이걸 끼고 TV를 켜면 이렇게 TV에 연결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사파리를 들어가 볼게요. 애플 홈페이지로 들어간 다음에 얘를 가로로 돌리면 꽉 찬 화면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SE를 빼고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연결하면 어때요? 화면 테두리 쪽에 검은 박스가 생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TV랑 아이폰의 화면 비율이 달라서 그래요.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화면비가 19.5대 9이고 이 TV는 16대 9이니까 남는 부분을 아예 검게 처리해버리는 거죠. 반면에 아이폰 SE3의 화면비는 현재 애플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아이폰, 아이패드 제품군들 중 유일하게 디스플레이 비율이 16대 9인 기기예요. 이번 아이폰 역시 TV랑 비율이 딱 맞다 보니까 이렇게 검은 랩톱박스를 최소화한 형태로 화면을 그대로 띄울 수 있습니다. 제가 괜히 이걸 콘솔 기기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음으로 준비할 장비는 스마트폰용 쿨러입니다. 아이폰의 발열 제어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게임을 켜고 오래 돌리면 그래도 스로틀링이 걸리고 버벅거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건 듀얼팬이 달린 쿨러예요. 이 쿨러에는 펠티어 소재라는 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여기 보이는 C타입 단자에 전원을 연결하면 한쪽 면이 바로 차가워지고 뒤쪽에선 굉장히 화려한 게임스러운 RGB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아이폰의 이쪽에는 메인보드랑 AP가 길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착하는 편이 발열 해소 효과가 가장 높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게임을 할 때 스로틀링으로 성능이 하락할 일은 없겠죠. 쿨러도 준비됐고 HDMI 어댑터도 준비됐다면 그 다음은 컨트롤러죠. 여기에는 플레이스테이션용 컨트롤러와 엑스박스용 컨트롤러가 모두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색이 더 화려한 이 친구를 아이폰에 연결해 봅시다. 아이폰에 엑스박스 컨트롤러 연결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아요. 커넥터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 이렇게 하얀 불이 뜨거든요. 설정에서 블루투스에 들어가면 엑스박스 와이어리스 컨트롤러라는 게 떠요. 이거를 바로 누르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연결한 뒤에 설정 일반에 들어가면 게임 컨트롤러라고 하는 창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면 버튼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어요. A 버튼 대신에 뭐 왼쪽 트리거라든지 왼쪽 범퍼라든지 X 버튼, Y 버튼으로 바꿔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고, 이거를 심지어 앱별로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만지님이 하나만 더 언급하자면, 손쉬운 사용에서 터치에 들어간 뒤에 어시스티브 터치를 켜고 아래 보이는 게임 컨트롤러 사용을 활성화하면 이렇게 폰을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능이 게임 내 컨트롤러 동작과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음성으로 시리를 부르는 시리아 기능을 활성화하는 편이 좋아요. 여기서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직접 앱을 켜서 보여드릴게요. 시리아 원신 실행. 원신을 실행하고 나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잖아요. 이때 어시스티브 터치가 켜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틱이나 방향키를 움직이면 이렇게 커서가 움직이고 터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속을 하고 나면 게임이 켜지거든요. 이제 컨트롤러로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설정 조작에 들어가면 터치 스크린이 보이잖아요. 이제 이거를 컨트롤러로 바꿔봅시다. 조작이 좀 제대로 안 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했다시피 어시스티브 터치 기능이랑 게임 내 컨트롤러 기능이 겹쳐서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시리아 어시스티브 터치 기능을 꺼. 어시스티브 터치 기능을 끄면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러를 이용해 원하는 대로 게임을 하고 있으면 돼요. 다른 게임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인데, 이건 말 그대로 콘솔이나 PC 게임을 클라우드 상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구독형 게임 제공 서비스입니다. 광고 아니에요. 앱 라이브러리에서 컨트롤러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는 게임을 곧바로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게임하는 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실제 휴대폰 성능과 관계없이 클라우드 상에서 게임이 돌아가는 거라 이렇게 고사양 PC에서나 구동 가능한 화려한 그래픽의 스타워즈 배틀 프론트도 아주 무난하게 돌아갑니다. 특히 아이폰 SE3는 저가형임에도 와이파이 6를 지원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환경만 따라준다면 무선으로도 꽤나 쾌적한 응답 속도를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뭐 나쁘지 않은데 싶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 해상도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이게 16대 9비율이라 TV 화면에 완전히 꽉 찬다는 말 했었잖아요. 제가 이 점이 의아해서 애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애플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화면을 외부 디스플레이에 띄울 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러링이라고 해서 보이는 그대로, 즉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화면의 해상도와 비율에 맞춰 외부 디스플레이에 그대로 띄우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출력이라고 해서 비디오 같은 콘텐츠를 외부 디스플레이의 비율에 맞춰 띄우는 방식이거든요. 중요한 건 원신 같은 게임 콘텐츠나 클라우드 게이밍은 대부분 출력이 아닌 미러링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외부 디스플레이에 보여지는 해상도가 원래 애플 기기 화면 해상도에 맞춰져요. 특히 휴대폰의 경우에는 해상도가 1334 곱하기 750 픽셀밖에 되지 않아서 미러링 되는 화면 해상도 역시 딱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TV에서 자동 화질 개선 같은 기능을 제공하면 좀 나아지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아이폰 SE3의 해상도가 워낙에 낮다 보니까 미러링 되는 화면도 좀 성에 차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심각한데, 클라우드 게이밍이 그렇다 치더라도 앱스토어 게임들 대부분이 컨트롤러 진동을 지원하지 않아요. 이게 iOS 설정 상에서는 컨트롤러 찾기 버튼을 누르면 진동 기능이 느껴지는데, 앱스토어 게임들 중에서 컨트롤러 진동을 사용하는 건 손에 꼽을 정도예요. 제가 찾은 건 더 패슬리스 하나뿐인데, 콘솔 게임의 참맛이 곧 이 손맛인 만큼 컨트롤러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진동도 지원하는 게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따라하지 마세요. 게임머신 용도로 충분한 칩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역시 칩이 전부는 아닙니다. 애당초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높았다면, 아니 유선 연결 시로도 해상도를 조금만 높여줬다면 아무래도 시도는 해보시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아직은 그 결과물이 조금씩은 애매한 시도인 것 같아요. 다만 루머상으로는 애플이 앞으로 전용 게임기를 만든다는 설도 돌고 있긴 하던데, 제가 이 부족한 기기로도 이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 걸 확인했으니 그 루머가 또 엄청 허황된 말은 아닌 것 같군요. 어쨌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 게임이나 어서 해봅시다. 이게 혁신이라고?
그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플스 1 시대면은 진짜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끊어주세요.